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ESG 등급 하향 조정이 나왔는데요. 자, 주가 회복은 언제 가능할까?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에서 보면 기업 지배 구조원, 여기는 이제 사실 보면 이제 국민연금 같은 데서 이제 어결권 자문할 때 이제 이 부분들 좀 참조를 하는데요. 이제 국내에서는 2011년도부터 이제 ESG 관련되어서 평가를 하고, 사실 이 관련되어서 뭐 이 사회적 책임 펀드 같은 것들도 ETF를 할 때 여기 관련되는 등급들을 같이 좀 참조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돼 있는데 국내에는 아직 그렇게 활성화가 되게 많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ESGS, E는 이제 환경이죠. environmental이고, 이제 S는 social, 그래서 사회, 그 다음에 G는 이제 governance. 그래서 환경 관련되는 부분과 사회적 어떤 책임과 지배 구조 관련되는 부분, 이걸 이제 등급을 하는데 셀트리온이 이제 등급을 낮춰줬다는 소리죠. 그래서 뭐 실질적인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어떤 이제 등급을 할 때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제 뭐 채권평가사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등급을 매기는 부분들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 한국기업 지배구조원에서 평가를 한다는 이 부분들은 재무제표를 제외한 부분들을 비재무적인 어떤 성과지표를 수치화로서 이제 평가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지배구조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지배구조 거버넌스가 좋다라고 하면 이제 좀 이제 프리미엄을 받죠. 보통 이제 한 20% 정도를 받게 되고, 지배 구조가 조금 안 좋으면 디스카운트를 좀 받는 편이 이제 선진국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거버넌스를 계속 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합병이 되면 이 거버넌스 관련되는 부분들이 올라가게 되면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 그런 쪽에서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이번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배구조 등급이 기존 A에서 B 플러스, 통합 등급이 B 플러스에서 B로 이제 하향 조정되었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회계 처리 관련되는 논란에서 가징금 60억을 이제 부과받았다. 그래서 내부 통제가 효과적으로 작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평가했는데, 이거 외에도 이제 뭐 정관을 본다든지 사회이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뭐 저기 사회적인 책임을 어떻게 하느냐, 뭐 환경 관련되는 부분, 이런 걸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이 평가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보도 자료가 이제 4월 12일 기준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2022년도 2분기 ESG 등급 조정이다. 그래서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에서 등급위원회를 개천해가지고 12개사의 ESG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 관련되는 구체적인 내용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등급이 총 보면 이제 ESG에서 통합 이렇게 전후로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매기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정점 사항이 정선이 회계 처리 위반으로 가징금 60억 부과, 그 다음에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 이런 거 받았다. 그래서 조정 사유는 회계 정보 신뢰도 확보에 대해서 내부 통제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네. 그래서 등급 조정을 환경 관련되는 부분은 그냥 기존에 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셜 책임, 사회적 책임 관련되는 부분 그대로인데, 이 거버넌스 관련해서 이제 A에서 BW로 B 플러스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가징금, 감사인 3년 요거 조치로 동일한 내용이죠. 회계정보 신뢰도에는 내부 통제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도 A에서 B 플러스로 하향 조정이 되었다,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거버넌스가 B에서 C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3, 4 모두 이제 등급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되었던 상황, 요 내용들이 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에 이제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어떤 차지는 하지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이 합병되게 되면 이 등급 조정들도 이제 해외에서 이제 뭐 펀드들도 이 부분을 뭐 사회적 책임 펀드는 반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면, 이 거버넌스가 좋아지면 프리미엄이 장기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5월달 연준의 FOMC를 앞두고 금융긴축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의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물가의 어떤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수급들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세가 대형주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오늘도 삼성전자 관련되는 부분들을 계속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바이오에서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수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수급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지수가 좀 이제 하락을 하고 좀 부진한 상황에서는 이제 수급 이슈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수급이 들어와 있던 부분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작년 말 대비해 가지고 KLX 헬스케어 지수가 연말 대비해서 거의 20% 정도 빠졌어요. 그 해당 종목 89개 중에서 74곳이 지금 빠져가지고 시가총액도 지금 40조 가까이 지금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시장이 이제 계속 이제 부진한 가운데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시장 대비해서 언더퍼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임상을 진행을 못하는 어떤 상황도 있고 임상 실패라든지 이 코로나 관련되는 뭐 치료제, 백신 관련되는 부분들 요 관련되는 종목들도 작년도 이제 고점을 치고 계속 이제 내려오는 어떤 상황이죠. 그러다가 이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성장주의 대명사인 이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들이 계속 이제 밸류에이션 하락을 지금 막고 있다. 그 멀티펄이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시장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한 10% 내외 정도 빠졌는데 이 KLX 헬스케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이 빠졌고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 대비해서 주가가 12.5%, 시가총액으로는 7조 넘게 5조 넘게 빠졌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8.7%가 빠졌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25%가 지금 주가가 연말보다 빠졌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30% 가까이가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용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비해서도 많이 빠졌고 이 백신 관련되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거의 40% 지금도 빠졌죠. 연말 대비해서도. 그래서 뭐 백신 관련되는 ST판 같은 경우는 30% 넘게 빠지면서 지금 이제 바이오 섹터들의 하락들이 계속 이제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좀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내려오는 어떤 국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셀트리온의 휴미라 관련되는 유플라이마 캐나다에서 이제 뭐 출시다. 올해 이제 미국에 관련되는 이제 출시 그 승인 관련되는 부분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는 이제 미국의 어떤 전초죠. 그래서 허가 받는데 출시까지 4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플라이마가 본래 이제 그 오리지널 관련되는 휴미라가 캐나다에서도 지금 1조 정도 블록버스터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캐나다 시장에서도 셀트리온이 높은 판매고를 올린다면 이어지는 어떤 미국 시장까지 해서 기업 실적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좀 나오는지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고농도 제형으로 이제 개발된 유플라이마가 유럽에서는 이제 승인받아 출시되어 있고 국내에서 캐나다도 좀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북미 지역 어떤 진출이 본격화되었을 때 유플라이마 그 다음에 램시마 SC가 어떤 이제 성과들을 올해 분기마다 해주는지는 계속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이 이제 오늘은 갭다운 시켰다가 장중에 16만 3천원 그래서 16만원권 지지 여부도 지금 어제부터 윗꼬리 이제 아랫꼬리 윗꼬리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내려오고 있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금 지지 흐름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지금 원치 없기 때문에 신뢰성은 좀 떨어지고요 지금 오늘도 외국인 현물에서 매도, 기관도 매도, 개인도 매도했습니다.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전일보다는 좀 늘었죠. 7.54 정도, 시간에 500원 정도 빠지면서 부진한 흐름들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도 뭐 다 대부분 좀 하락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뭐 0.17%, 제약 같은 경우도 1.46% 빠지면서 부진한 흐름이 4월달 들어서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2월, 3월 달에 블록딜 나온 이후로 이 갭을 못 메꾸고 있으면서 추가 하락의 어떤 흐름을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중후반 반등이 어떻게 나타날지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